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남국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감사 어제 시작해서 정신이 없을 텐데요. 저희 또 목요일 고정 게스트로 방송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어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해봤는데 소감부터 짧게 듣고 갈게요. 네, 그 첫 국정감사라서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한 달간을 보냈었는데요. 좀 개인적으로 많은 현안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국정감사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네, 이게 7분이라고 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또 이제 많이 아쉬운 점은 좀 국정감사가 정책 질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굉장히 주제를 고심하고 골라서 음, 정책 질의를 네,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이제 다소 맞습니다. 이제 엉뚱한 여러 가지 그 조금 뭔가 이렇게 음, 경쟁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좀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예. 게 좀 많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뭐 언론의 속성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뭐 사안 자체가 많은 뭐 다른 검찰 개혁 문제나 아니 뭐 추미애 장관 문제 계속해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언론에 많이 또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보도가 되어서 예, 오늘 오마이뉴스 TV 인터뷰가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것도 잠깐 여쭤볼게요. 오늘 오전에 이낙연 대표와 함께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법사위원들이 예, 예. 어떤 얘기가 좀 나왔나요? 네, 이제 방금 이제 그 당대표님과 이 법사위원들과 함께 이제 연석회의를 했고요. 네. 그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비공개여서 전부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선 이 회의의 목적은 이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음, 이번 이제 국감에서 법사위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네. 전략을 좀 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제 뭐 아, 모두 발언에서도 뭐 당대표님 그리고 법사위원장님 뭐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셨는데요. 네. 공수처는 반드시 이번에 출범시킨다라는 그 의지를 좀 이번에 확인받았고요. 음, 네, 뭐 이것은 뭐 여러 차례 뭐 이낙연 대표님뿐만 아니라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왔던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좀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추천위원 두 명을 뭐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추천위원 추천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민주당에서 개정안 내고 뭐 상정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그 뭐 야당의 입장이나 야당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네. 여당으로서 충분하게 그 점을 이해해 드리고 싶은데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이 공수처법이 2020년 1월 14일 날 제정되었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행이 된 거는 2020년 7월 15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은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음, 뭐 제정된 이후로 따지면 벌써 10개월, 1년 가까이가 다 지나고 네. 그다음에 시행된 이후로도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어 음, 추천을 예.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어렵다. 예, 과연 음. 추천의 의지가 있는지 그 점이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법원과 경찰 쪽에서 이 공수처법 개정안 뭐 이런 부분들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 네. 관련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요즘 어떻게 보고 예. 계십니까? 네, 그런 제목의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와서 네. 제가 어제 국감장에서도 그 질의를 했었는데요. 네네. 법원도 반대하고 경찰도 반대하는데 여당이 밀어붙인다.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심지어 제목에 기사였어요. 뭐 공수처 안 반대, 공수처 음. 반대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어제 그 국감 하기 전에 이제 실제 법원의 검토 의견과 네. 경찰의 검토 의견을 봤는데 어. 반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반대하는 단어가 없어요? 예, 예, 예. 어. 아예 그 사법부에서 그 공수처 개정안에 대한 내용 이렇게 발의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걸 보면 네. 반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고 음. 9가지 개정안 쟁점 중에서 2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어. 이거는 좀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마치 공수처에 반대하는 것처럼 또는 공수처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음. 그것을 이제 어제 직접 질의를 했고요. 어. 공수처 그 법제처장님께서 어제 확실하게 네. 법원은 공수처에 반대한 바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했고, 예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법원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뭐 바로잡아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 공보와 관련된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이 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좀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질의 답변 내용이 이건 또 잘 보도가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살짝 좀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네, 공수처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게 뭔가 공수처가 안 되는 방향에 대한 보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네,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내용, 그러니까 원래 진실된 내용 자체는 좀 그래도 보도가 되긴 해도 이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보다는 좀 작게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에 대한 불신, 언론에 대한 비판 이런 목소리 더 큰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음, 그 국정감사 이제 오늘도 계속 되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정책질의 좀 준비하셨습니까? 이거 이제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은 예, 오늘은 조금 있다가 네, 같이 함께 법사위 여러 가지 것들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어제 이제 두 가지 정도 더 이제 중요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 예, 예. 그걸 좀 그것도 좀 말씀을 말씀해 드려야 될 것 주세요. 예, 같습니다. 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하셨던 사건이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음, 어, 사회적 요즘에 화두가 공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음, 그리고 국민들이 사법부도 개혁돼야 되고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한 이유가 네. 정관예우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법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문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9월 23일 날 예. 청구가 되었는데 음. 이게 몽땅 그냥 통째로 그냥 기각이 된 겁니다. 하, 네.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사례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거의 1% 정도, 1% 아하. 정도? 예, 예.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기각이 되는 것은 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아하.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잘못 잡아가지고 사람이 아닌데 동물한테 영장을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음. A라는 사람한테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B라는 사람으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네. 또는 범죄의 성립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경우 뭐 어. 이런 경우 아니면은 사실은 통째로 기각되기가 어렵거든요. 참 근데 이상하네요. 예,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혐의를 받고 있고, 네. 거기에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영장이 일부라도 발부가 되는 게 맞는데, 아예 음. 그냥 뭐, 통째로 기각됐다라는 점에서 네. 국민들 입장에서 이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특히나 지난해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7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음. 대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있었잖아요. 네. 기억합니다. 네. 예, 그리고 심지어는 20년, 30년 전 있었던 사건, 뭐, 조국 교수님이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학교 법인에서 있었던 아주 음.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네. 지금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렇게 전부 다 모든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음. 그냥 이거는 뭐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왜 기각되었는지 이걸 보지 않더라도 네. 결과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 정말 탈탈 털었잖아요. 탈탈 털고 뭐 대대적인 수사,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검찰이 수사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영장 청구 결과나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선택적인 영장 발부나 선택적인 수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영장 발부에 대한 기준을 명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음, 판사, 어떤 그 성향이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판사가 오더라도 네. 국민들이 딱 봤을 때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안이다. 음,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만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답답한 게 그런 거잖아요. 영장이 기각되거나 발부된 이후에
너무 약식으로 이유가 설명이 돼요. 맞아요. 예, 기각이 되면 왜 기각이 됐는지 그 근거 정도는 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각됐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범죄의 소명이 없다. 그럼 왜 아, 없는지, 그 예. 다음에 영장 발부에 뭐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왜 그런지를 근거를 살짝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이해할 수 있는 영장 발부, 영장 기각 이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유서를 좀 첨부를 해달라. 그렇게 좀 주문을 했습니다. 어제 뭐라고 하던가요? 법원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나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뭐 영장에 따로 어떻게 발부되는 기준은 없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자세하게 판결문처럼 쓰지 못한 이유가 이제 이게 뭐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답변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말씀을 못 아하. 드렸지만 네. 유무죄를 다퉈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유무죄를 그거는 다퉈달라는 게 아니라 영장 발부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제일 지금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그런 뭐 조직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뭐 사법부 아니면은 이 검찰 쪽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법원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도 국민들의 지금 눈높이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예,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사법부를 존중하고 사법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위임한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사법부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제 이동해야 돼서 두 아, 가지만 예. 짧게 네, 말씀을 네, 네. 드리면요. 그 네. 외에 이제 질문을 했던 것은 이제 질의를 했던 것은 이제 최근에 저희가 국회에서 임대차 3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이제 이걸로 인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권리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서울시에 들어온 여러 가지 임대차 분쟁건이 상담건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협의로 해결이 안 되면 법원으로 그렇죠. 넘어가는데 예. 이게 법원의 소액 사건 뭐 조금 해보신 분들 소액 사건 재판 해보시면 알겠지만 200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사건도 4개월, 5개월 뭐 어떤 경우는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늘어나는 그런 어떤 소액 사건, 늘어나는 임대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소액 사건이나 이런 어떤 재판 전담 신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웨이랜드라고 하는 유튜브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유튜버가 그 악플러와 관련돼서 소송을 하는데, 소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나 뭐 주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해자에게 공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왜 이런 어떤 그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민감한 신상 정보가 그대로 가해자에게 노출되느냐. 그래서 소송 절차에서의 좀 더 그 범죄 피해자의 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좀 개선 마련을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네. 뭐 듣고 보니까 꼭 그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질의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바뀌고 있는지 이것도 계속 추적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법안 음. 개정안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컨대 성폭력 2018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중간간 성폭력 피해자가 네. 손해배상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소장, 주소, 이런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허허. 전부 다 가해자에게 아유. 그대로 가버렸고요. 심지어는 네. 판결문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 피해자가 경악을 했다. 음.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이 네. 법원을 통해서 그리고 법안 개정안을 통해서 바뀐다라고 한다면 우리 민사소송법 소송 절차에서 굉장한 혁신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왜 지금까지 이런 게 안 바뀌고 남아 있었는지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는지 그게 좀 답답하네요. 듣고 네, 보니까. 저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국감은 헌재죠? 헌법재판소죠? 대상이? 네, 헌법재판소와 법제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일당백으로 네.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 질의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다음 주에 또 국감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국회 특파원 김남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